전 세계적으로 동물을 700억 마리 이상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희생시킵니다. 최소한 오락과 유흥을 위해서 동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법으로도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속놀이 소싸움은 동물 학대가 아니다. 과연 동물단체가 대한민국 법위에 있는 단체인지 참 묻고 싶고요. 사실상 돈 잡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는 지역자치단체에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거를 경제적 효과라고 부풀리면서 그냥 계속 밑바지 독에 물 붓게 하는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동물을 키우는 일은 다 동물 학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뭐 어항 속의 금붕어라든지 췌장의 새.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속 전통 소싸움을 사랑하는 사단법인 한국소싸움협회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성근입니다. 자,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 강재원 활동가입니다. 소는 인류가 키워온 가장 오래된 가축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이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싸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싸움이 인간이 소를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시작됐다는 그런 설이 있고요. 우리의 소싸움에 민족의 혼과 을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총독부에서 볼 때 소싸움을 볼 때 항소들의 기상과 기운이 하늘을 찌릿하다. 저것들을 혼을 다 없애라. 소의 뿔을 자르고 정자를 말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많은 군중이 모여서 소싸움 대회를 열므로써 또 항일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일제 침략에서 벗어나자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민속 전통 소싸움을 연구 발전해서 후세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 동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이용을 하자. 불가피한 거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거는 멈추자라는 그 여론이 전 세계적으로 추세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서 개싸움이나 닭싸움도 중단이 됐는데 그때 왜 소싸움은 그렇게 살아남았느냐? 라는 거에 첫 번째 의문이 있고요. 소싸움도 분명히 일제가 그렇게 중단을 시켰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너무 과장해서 이게 항일운동의 상징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건 저는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동물 싸움은 그 동물들이 생태계 내에서 생존의 수단으로서 싸우는 것 이외에는 싸우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소싸움은 인위적으로 싸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동물을 700억 마리 이상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희생시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본적으로 10억 마리 이상이 희생되고 있어요. 적어도 축산 쪽에서 그렇게 많은 수의 동물을 희생시킨다면 그것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오락과 유흥을 위해서 동물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의 기본 논점입니다. 아니, 소를 전통 민속 소싸움을 일본은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일본이 지정을 해서 일본은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동물단체들이 그냥 동물 학대다, 싸우니까 피가 난다, 이건 안 된다. 참 이런 논리는 과연 법령으로도 민속놀이로 등재되어 있고 법으로도 이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속놀이 소싸움은 동물 학대가 아니다.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고 과연 동물단체가 참 대한민국 법위에 있는 단체인지 참 묻고 싶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동물단체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시민의 요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 거고요. 시민단체는 우리가 왜 소를 키우겠습니까? 수익이 나서 키우겠습니까? 동물 학대를 하려고 키우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민속놀이 소싸움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고 이것은 연구 보존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속 실현과 더불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장에 와서 피켓을 들고 고함을 지르면서 동물 학대 현장에 있는 왕것처럼 사람을, 언론을 왜곡하고 시민들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그것은 참으로 이분화대법 개상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전통 계속 그러시잖아요. 그걸 꼭 살아있는 소로 이어가야 되나요? 살아있는 소를 이용하지 않는 놀이가 이미 있고요. 굳이 전통 측면을 그렇게 중요하시게 생각을 하신다면 왜 이게 굳이 살아있는 소여야 하는가?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전통과 그리고 스포츠로서 저희들이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싸움을 꼭 뭐 민속으로 그 길이길이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물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의식이 변하고 있고 동물 보호에 대한 요구가 많이 강해지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거를 대항해서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거는 그것도 분명히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지. 이걸 반드시 어떤 방해한다라고만 받아들이시는 거는 좀 다양성을 좀 부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고요. 유네스코 등록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동물 싸움을 그런 걸 문화 가치로 보존하는 그런 국제적으로 그걸 용인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앞으로 저희들은 할 생각입니다. 과연 시민분들이 소싸움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냥 댓글의 반응이에요. 옛날에는 놀이도 많지 않아 소싸움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때 전통이라고 무조건 고수하는 건 정말 무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엄연히 동물 학대입니다. 대부분의 시민 인식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언론 기사에 나갔던 뭐 전통이냐 학대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학대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소에게 뱀탕을 먹이고 개고기를 먹이고 맨날 싸움 시키고 그리고 소가 싸우다가 안 하면 나와서 술을 먹이고 자 이렇게 적어놓는데 누가 속싸움이 학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적으려면 적어도 공평하게 적어야 되고 한 번쯤은 소싸움 경기장에 가보시라 아니면 싸움소가 어떻게 사육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는 정도의 내용만 들어있었더라도 아마 그렇게 댓글이 달리지는 않을 겁니다. 동물보호법이 그 1990년대 초에 이제 처음 제정이 됐어요. 거의 선언적 의미로만 있지 거의 실효성 없는 법이었어요. 그러다가 2003년서부터 이제 개정이 되기 시작해서 2005년에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서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민속수싸움 경기는 그때 거기서 이제 제외되죠. 동물학대에서. 그게 어떤 배경이 있냐면 이미 2002년에 그 청도 지역의 전통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발의가 돼서 입법이 됐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실행이 됐죠. 그런데 동물보호법 개정은 2003년서부터 걸음마 단계로 시작해서 2005년에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소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이 이미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서 타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소싸움 경기는 예외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민속 그 소싸움으로 남아 있는 거지. 이미 이게 소싸움은 학대가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이미 그 인정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1986년 당시 세계 126개국에 제공된 대한민국 국가 홍보지입니다. 서울에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전통 있는 진주2가 게재되었으며 진주2 사진집이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속 놀이를 인정하지 않고 동물 학대 이걸 전 세계를 상대로 우리가 동물 학대를 하는 놀이를 소개를 했단 말입니까? 86년도에 86년이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르면요. 그만큼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때인데 주장하는 것처럼 전통은 제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들 주장은 전통과 문화유산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간 약물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마사의 도핑 검사소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피를 뽑아서 약물 검사를 했는데요. 이제 금지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술을 포함한 스테로이드, 마약 등등 이런 것들이 단 한 건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사육 잘 하실 거라고 봐요. 왜? 싸움에 나서 이겨줘야 되니까 얼마나 잘 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소싸움의 논점은 싸움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애들을 싸움을 시키도록 훈련을 시키고 싸우도록 추임새를 넣고 하면서 그 육중한 몸이 서로 머리를 짓이겨가면서 싸워서 여기 다 찰과상도 있고 그런 행위, 그러니까 동물을 강제로 인위적이죠. 인위적으로 싸우도록 하는 거 이게 과연 오랜 전통으로 이어가야 될 부분이야라는 점을 저희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전통 얘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든 전통은 버리고 가는 게 있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페인의 뭐 카탈루니아 지방 같은 데서는 소싸움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소싸움이 아니라 투. 투죠. 소를 찔러 죽이는
그 과정을 네, 보는 잔인한 예. 거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금지돼야 되죠. 싸움은 다 잔인합니다. 물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소싸움은요, 소들끼리 힘을 겨루는 겁니다. 자기가 힘이 모자라고 지면은 그냥 달아나면 끝이 나요. 다 봤습니다. 저 다 봤고요. 안 보고 입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가보면 머리 시퍼렇게 다 칠한 애들 있잖아요. 왜 칠하겠어요? 그거 다 약 바른 거잖아요. 철가성이. 당연히 싸우다 보면 이 상처 생길 수도 있죠. 매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뭐 한 서너 번 정도 대회를 출전하고요. 훈련 그건 과정이 또 있잖아요. 싸우기 위해서. 저희들은 소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규정들도 다 있습니다. 예, 뭐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생각을 다 하고 있고요. 또 너무 잔인하다, 상처가 많이 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싸움의 뿔을 너무 날카롭지 않게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소싸움협회에서 지역관광 활성화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주민 관광 효과가 와서 경제적 창출 효과가 크다. 보통 한 대회 하면은 입장객 수가 보통 한 4, 5만, 좀 큰 데는 진주나 뭐 이런 청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6, 7만 정도 유동 인구가 왔다 갑니다. 그러면 그 많은 인구들이 왔다 가면서 이제 지역 축제의 홍보 효과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상업적인 부분에 도움이 분명히 되리라고 저희 판단을 하거든요. 우리들이 그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1인당 관광객이 하루 쓰는 돈이 6만 5천 원이라 합니다. 지자체가 무엇 때문에 이 소싸움 대회 조그만 예산을 지원하고 하겠습니까? 그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소싸움 경기는 제가 초창기에 다니던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지역 어르신이 주로 오시지 외지인들이 젊은 그 어떤 가족 모임으로 거기에 오지는 않아요. 그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많은 분들이 소싸움장 하면 나이 많으신 어른들만 앉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다른 데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 경기장을 꽉 들어차게 그렇게 구경하고 계십니다. 1년에 한 50만 이상이 아마 전국 소싸움 대회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이거 자체가 추정치예요. 추정치고 그 5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소싸움장을 갔다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지자체에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돈 잡아먹는 것밖에 안 돼요. 시민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낮는 지역 자치단체에서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거를 경제적 효과라고 부풀리면서 그냥 계속 밑바지 독에 물 붓게 하는 거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물론 축제하면 돈이 들겠죠. 그에 상응하는 또 인프라라든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축제를 열고 어떤 시 국민들을 위해서 위안잔치 겸 그런 어떤 의도도 많습니다. 그것을 돈 먹는 하마니까 하지 마라. 주장대로라면은 복지도 왜 돈을 먹는데 자꾸 복지에 돈을 갖다 부읍니까? 돈이 든다고 해서 어떤 문화나 관광을 없애라. 그럼 대한민국에 누가 이 찾아오겠습니까? 돈원간에 그거 들어가 다 있겠습니까? 좋은데요. 문화관광 다 좋은데 네. 전 국민이 같이 호응할 수 있고 그래야지 정말 본래의 뜻이 거기서 발전해 나가는 건데 지금은 살아있는 생명체끼리 싸움을 붙이는 걸 기반으로 하니까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벌써 수년 2008년 이후로 벌써 10년 가까이 하도록 아직도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될 정도의 문화축제고 또 국민적인 어떤 논란은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문화관광산업으로서 성공하지 못한 사례예요. 그렇다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보다 아니죠. 국민적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문화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더 합당한 거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동물단체만 반대를 하지 모든 시군의 주민들을 좋아하죠. 국민들이 대다수가 좋아합니다. 동물단체에서만이 이거는 동물학대가 안 된다. 또 그걸 참 그렇게 보시는데 이제 하나 묻겠습니다. 승마 해봤습니까? 말 타봤습니까? 두 분께서. 안 합니다. 저희 그것도. 안 합니까? 네. 말에게 자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는 통제 방법이고 말을 강제로 게이트에 넣어서 달리게 하고 직선 줄에서는 더 많은 힘을 가하려고 책짓기를 하면서 결승점을 통과한단 말입니다. 거기서는 동물 학대라 논란이라 하면서 피켓도 한번 들어보지 않으면서 왜 우리 소싸움만 이렇게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할까? 자꾸만 이렇게 동물 문제를 하향평준화해서 저희들의 그 단점, 약점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논리들이 있어요. 너희는 고기 안 먹냐, 사람은 UFC 안 시키냐, 그럼 승마는 어떡할 거냐, 이런 것들로 계속 저희들을 압박을 해주시거든요. 결국에는 동물운동도 시민운동이고 대중운동이라서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계속 시민들께 관심을 호소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제한된 인력과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현재 우리가 닥친 동물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뭘 찾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은 당연한 거예요, 선생님. 갱마장에 법안을 바꿔라 풀 용의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자꾸 없던 이야기를 만약에 합니까? 시간이 흐르고 많은 시민분들께서 이제 승마까지도 동물 학대로 바라보는 인식이 높아지시면 저희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현실을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축산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을 키우는 일은 다 동물 학대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뭐 어항속의 금붕어라든지 새장의 새, 그리고 지금 축산 자체가 우리 안에 가둬서 키우는 돼지도 마찬가지죠, 닭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동물을 많이 이용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인간이. 그 이용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는 우리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물 이용을 최소화시키는 거를. 동물 싸움을 계속 촉진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유흥의 목적으로 희생되는 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그런 동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 이런 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고, 이게 점차 산업화로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이 문제제기하는 거고요. 동물단체, 보호단체 눈에 찍히면 망한다. 쉽게 말해서. 왜? 단체장이 오는데 피켓을 들고, 강경원 씨처럼 피켓을 들고 지원금을 주지 마라. 헬세다. 낭비다. 동물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소싸움에 피켓을 들고 뭐 아까처럼 출장비를 받아서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고 길거리에 길고양이 유기견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그것들 한 마리 더 구조해서 좀 보호해달라는 것. 사회적 약자를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태 관계에서 진짜 약자, 인간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동물을 휘두르는 인간이, 그 다음에 그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봤을 때 누가 약자이냐 이거죠. 거기서도 약자를 좀 봐줬으면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인간끼리만 약자를 얘기하지 말고 인간과 동물 관계에 있어서의 약자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일 줄 알고 성찰할 줄 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서적으로 더,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훨씬 더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사회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같이 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